23살, 4살밖에 안 된 사람이 매장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게 비즈니스구나. 저는 2명의 미용인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대표님, 네. 처음부터 네. 그 미용사였어요? 제품 회사에 있지 않으셨어요? 아, 맞아요. 제품 회사에 계시다가 네네. 아카데미에 뛰어난 디렉터로 네네. 계셨다가 네. 결국 끝점은 헤어샵 대표가 되셨어요. 네. 계기가 있나요? 이유, 계기? 저는 미용을 좀 빨리 시작했었어요. 제가 처음 미용 시작했던 게 12살. 네, 14살 때 디자이너가 됐어요. 자격증을 딴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최연소 남자 디자이너예요. 야, 그래서 자격증 최연소라고 네. 하는구나.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갈 때 자격증을 딱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가정 형편 자체가 어렸을 때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외국에 이제 나가서 네, 한 8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처음에는 이제 8년 정도 외국 생활 하면서 미용 배우고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망원동에 미용실을 하나 오픈했었어요.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제가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전 얘기라 네. 많이 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 굳이 매장을 접고 이제 그 모로칸 오일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를 들어갔던 계기가 3, 4년 정도 매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네. 내가 이러려고 미용을 배웠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근무 시간 너무 길고 일하는 시간 너무 길고 저 인턴 때만 해도 한 달에 휴무 2번 화요일, 둘째 주 화요일, 넷째 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2번만 쉬었잖아요, 한 달에.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타월 엄청 개죠? 네. 파지 이렇게 개봤어요? 파지 이렇게 개죠. 이렇게 개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저기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야지. 아, 이렇게. 그거 얘기하면 이제 라떼는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고무줄 나오면 또 혼나. 고무줄. 그럼 여기 네. 이제 피가 안 통해서 피가 안 통해서 노래진다. 노래지고. 네? 그렇게 힘드셨고. 네, 힘들었어요, 너무. 그때는 육체적으로도 더 많이 네. 힘드셨다, 그쵸? 너무 모르는데 23살, 4살밖에 안 된 사람이 매장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르칸 오일에서 한국의 스타일리스트를 찾는데 외국어가 되고 스타일링을 좀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된 거예요. 모로칸 오일에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막 마케팅 팀이랑 맨날 미팅하고 막 교육팀이랑 맨날 프로모션 짜고 세일즈 팀이랑 돌아다니면서 세일즈 배우고 막 또 해외 스타일리스트들 만나서 막 일본이랑 막 뉴욕 이런 데서 막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모로칸 오일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그거였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에서도 봤을 때도 10명밖에 없었던 마스터 레벨 스타일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거든요, 4년 만에.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될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해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국내에 대한 교육 이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딱 터지는 그 순간부터 직감이 됐어요.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요식업이랑 비교했을 때 살롱의 성장이나 그리고 미용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평판이 굉장히 낮은데 네. 이 인식과 평판을 올리지 않으면 미용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다. 디자이너였을 때는 내가 이 일이 맞나? 이 일을 내가 좋아하나? 이 일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고민이었고 네. 그리고 오너가 됐을 때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나의 가치관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살롱을 오픈을 하게 되고 이제 블런트 마스터를 오픈하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미용인들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바꾸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미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전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미용을 시작을 할 거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사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 직업을 했을 때 오랫동안 이 직업을 못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미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람을 얼마만큼 자기가 풀어내 가느냐가 미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요즘 난리가 났어요. 그 경영교육 올리면 매진입니다.
네. 그죠? 올리면 매진이에요. 경영교육 사실 요새 진짜 핫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나의 포인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현 시대의 오너들이 느끼는 굉장히 불합리함이 있어요. 디자이너의 대우는 사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인정해요, 그건. 저도 디자이너로서 인정해요. 주 5일제 정착화되고 네. 인센티브 많이 올라갔고 근무 환경 많이 좋아졌고 인턴들도 4대 보험 적용되면서 퇴직금 적용되고 노동시간, 노동법 지키면서 진행하고 해서 그 근무자들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반대로 원장님들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최악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오너들이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 잘 되고 어느 한쪽이 못 되고 아니라 둘 다 잘 돼야 성장이 되는데 둘 다 잘 되고 싶다. 둘 다 잘 되게 해주고 싶다. 이런 포인트에서 경영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저는 2명의 미용인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첫 번째는 강윤선 대표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미용의 선진화, 그리고 브랜드화, 그리고 전 매장이 공통적으로 같은 색깔을 낼 수 있게끔 만든 그 힘. 그거는 아마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화를 네. 시켜놓으셨어요. 미용인들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요. 강윤선 대표님의 업적은 있어요. 두 번째는 차원 원장님. 우리가 TV에서 사실 미용인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리틀 TV 이런 데 출연하시면서 맞아. 미용사라는 사람이 맞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알던 미용인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 인식, 미용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든 분이 차원 원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는 미용인들도 좀 이제 융합이 돼서 좀 막 각계전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한민국 미용 산업을 살리자, 미용인들을 살리자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시대의 선상에 놓여있지 않나. 누군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힘은 미약하지만 내가 먼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세팅이 필요했던 거죠. 살롱도 없고 아카데미도 없는 오너의 말을 들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미용인들로서 안 좋은 안 좋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되려 리더들이 네. 적응 못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수위가 50이면 대표님이 30 정도 받고 네. 저는 한 50 정도 50 충격받는 정도, 거죠. 50 더 넘게 받으실걸요? 그죠? 내 새끼가 네. 약간 이러면서. 맞아. 왜냐면 난 그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맞아요. 세대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거라. 그때는 오너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미용 업계에 수많은 뭐 미용 경영인 분들이 이 교육을 좋아해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응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1번 카메라. 약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약간 영상 그거, 편지. 영상 편지. 카이정 원장이다 얘들아. 그 우리 선생님들 모두 잘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우리가 맨날 요새 장난으로 카부지 그러는데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내가 끝까지 너네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런 힘과 에너지를 자식들이 잘 되면 아버지들은 기쁘잖아. 그래서 잘 돼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비오비 캠프에서 어떠세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빠른 회사라서 좀 놀라움이 있어요. 지금 미용업계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잘 유도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럼요. 유도해줘서 자꾸 관심 가는 거죠. 예를 들어 큰 건물 들어갈 때 비상구 약간 체크하는 그런 느낌. 멋지다. 네. 그래서 지금 비오비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럼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약간 4개의 이렇게. 카테고리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준비하셨겠다. 음. 오늘 진행하시면서 약간 낱낱이 약간 벗겨진 그런 느낌이에요. 맨날 밝아본다 그러더라고. 어디서 벗은 거지 내가 약간 이런 느낌.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홍삼 하나 제가 다음에 만날 때 네. 지금 약간 박스도 뜯지 않고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카이정 여러분 미안해요. 네. 나눠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이정 헤어의 카이정 대표님과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개의 살롱, 2개의 아카데미, 그리고 4억의 숫자.
이런 숫자적인 이야기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숫자 뒤에는 가희정 대표의 진짜 고든 의지, 그리고 긍정적인 의도, 그리고 그 의도에 맞는 매일매일의 정말 노력하고 작은 성취의 반복, 그것이 지금의 이런 숫자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일원들이 이 숫자들을 만들어낸 거죠. 가희정의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B.O.B 캠프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B.O.B 캠.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